브레이크 시스템 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현대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어그로가 중요할까요? 진실이 중요할까요? 자동차 리뷰는 정당성과 진실, 솔직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리뷰죠. 자, 갑자기 노 사장이 브레이크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원래 오늘은 시사적인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왜 이거를 하냐면 기아 EV6의 회생제동 관련해서 멀미가 좀 심하다라는 소비자와 시청자들의 의견과 불만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기아 자동차 측에도 문의가 많고 동호회 안에서도 말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요런 기아 EV6의 회생제동 관련해서 멀미가 좀 심하게 나고 이질감이 되게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 시장에서의 답변들이 궤변이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기업의 입장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는 그렇게 타는 거다. 완전 궤변이죠. 회생제동은 원래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타야 된다. 그래야 전비가 잘 나온다 어쩐다 그러는데 근데도 110, 120으로 달리면 부산을 못 가죠. 전기차는 그렇게 타는 거다. 완전히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게 만든 회사의 시스템을 소비자가 받아들여야 된다.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돈 주고 내 차를 샀는데. 갑자기 과거 팰리세이드의 브레이크 사건이 생각이 나죠. 시동이 안 꺼지게 만들면 돼. 기어가 잘못됐을 때 시동이 안 꺼지면 되는 거야. 아니면 기어가 잘못 눌리지 않게끔 하면 되거나. 근데 시동이 안 꺼지게 하면 되는 건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라.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된다. 누가 봐도 기업의 입장이죠. 그냥 제조사에서 미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동이 안 꺼지면 그만이에요. 시동만 안 꺼지면 브레이크의 담력이 유지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거에 대해서 제조사한테 시동이 안 꺼지게끔 프로그램을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라고. 왜 브레이크를 세게 못 밟냐고. 그 당시에 브레이크 세게 풀브레이킹에 동참했던 유튜버들이 이번에는 또 이거를 회생제동 관련해서 멀미가 좀 심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타면 된다. 그렇게 말했던 유튜버들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올해 초에 아이오닉 5가 나올 때 모델 Y가 나오면서 주행거리 얘기가 500km 이상 간다고 하니까 그 유튜버들이 모델 Y가 아이오닉 5가 500km 이상 갈 거라고 해서 내가 절대 못 갈 거다. 막 그랬는데 지들이 막 간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정확히 기억나. 4월 달인가? 독일하고 스위스에서 런칭했던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 못 간다.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자료가 나와버렸죠.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우리나라 WLTP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더니 주행거리가 더 짧아진 거야. 그랬더니 그 유튜버, 요런 것들을 진행했던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냐? 전기차의 전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쉽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여기에 있는 사진은 테슬라 모델 Y의 브레이크, 앞쪽 브레이크입니다.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운전석 쪽이에요. 뒤에 조수석 쪽. 요거는 기아 EV6입니다. 이쪽이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앞쪽이고 이쪽이 조수석 쪽이죠.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 누가 더 잘 만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각 회사들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표면적인 데이터를 갖고 보자고요. 전기차에 대한 기술 집약적인 노하우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요? 테슬라의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수제공학에 관련된 스페이스 X, 우주항공산업 기술을 갖고 있는 테슬라랑,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전기차, 미국 브랜드들의 전기차, 독일 브랜드들의 전기차,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자, 그것만 봐도 누가 전기차를
더 잘 만들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회사의 주가 총액이라든가 시총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그것도 비교 대상에서 너무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생산량과 판매량을 보자고요. 전기차의 생산과 판매량을 현재 누가 1등을 달리고 있죠? 시장에서의 평가를 누가 받고 있냐라는 거죠. 테슬라죠. 테슬라가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전기차 치고는. 자, 같은 공차 중량이 2톤 가까이 살짝 넘는 두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유튜버가 이 유튜버 시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는 회생 제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은 중요하지 않다. 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V2L 같은 뭐 커피포트로 커피 끓여 먹는 그게 아니고 OTA라든가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그 다음에 스페이스X 항공우주산업 분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런 회사가 회생제동을 모를까요? 아니면 회생제동을 잘 활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큰 디스크와 이렇게 포피 캘리퍼에 브레이크를 넣은 걸까요? 이 회사는 그 어떤 유튜버들 말대로 회생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엉성하게, 이 차는 2톤이 넘거나 2톤 가까이 하는 엄청난 중량을 갖고 있는 차예요. 이 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4명이 타. 그리고 순간 토크가 가솔린 엔진 4000cc에 육박하는 순간 토크가 나오는 강력한 모터로 주행을 하는 차란 말이에요. 자, 그런 차가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게 회생제동으로 쓰기 때문에 상관없다. 자, 보세요. 왜 테슬라는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을 썼고 이 기아 자동차는 이걸 썼는지 이제부터 여기서 실험이 들어갈 거예요.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브레이크가 4바퀴에 달려 있고요.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에 압력이 가서 ABS 모듈을 거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근데 요 설명이 가면서 갑자기 ABS 모듈 위치는 중요한가라고. 어젠가 그젠가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노 사장님, ABS 모듈의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왜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ABS 모듈이 사고가 빵 나서 망가지면 어차피 차가 가지 않기 때문에 ABS 모듈이 앞에 있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대요 라고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뭔 개소리입니까?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그러는데 사고가 나면 차가 멈춰 있기 때문에 ABS 모듈이 작살이 나든 말든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부고속도로를 110km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가속을 했어요. 자, 내 차가 130km가 넘어가면서 앞차를 추월을 했어요. 추월 과정에서 어떤 차의 껴들기로 인해서 요 부분이 충돌이 났어. 자, 그러면서 이 ABS 모듈이 앞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 이 ABS 모듈이 날아간 거야. ABS 모듈이. 자, ABS 모듈이 날아가게 되면 여기에 브레이크 텐덤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여기 텐덤 마스터 실린더에서 오일 압력이 이쪽으로 해서 오일들이 쭉 밀려갖고 이 디스크로, 4바퀴의 디스크로 가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130km의 속도에서 추월을 하다가 앞차에 귀퉁이를 박아서 여기가 날아갔어. 물론 이 바퀴도 데미지가 왔지만 현재 이 차는 130km의 속도였어요. 그죠? 여기 부분을 딱 비껴가기를 박았을 때는 차가 멈추지를 않죠. 가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ABS 모듈이 날아갔어.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쓸까요? ABS 모듈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오일 압력은 4바퀴로 갈 수가 없죠. 그냥 허공으로 다
뿌려지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는 설계를 할 때 중요한 시스템들은 다 이 자동차의 T바, 자동차는 설계를 할 때 대시보드 이 앞쪽에 T바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승객석으로 엔진이 들어오거나 뭔가를 하지 못하게 승객석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한 프레임, 그리고 요 A필러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A필러로부터 내려가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휠하우스 부분, 요 부분을 되게 세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추돌 사고가 나거나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장비들을 다 이 안쪽에다 설치를 해요. 그래야 웬만한 사고가 났을 때 중요한 장비들이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다시 연장을 해서, 자, 제동거리가 표시되어 있어요. 요런 차에, 똑같은 차에 한 명이 탔을 때, 세 명이 탔을 때,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탔을 때 EBD, 브레이크 제동 배분 장치가 있냐 없냐, 모든 것들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달라져요. 중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에 따라서 제동 길이가 다들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는데, 주행을 하다가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회생제동,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는 회생제동이나 전기차에 있는 이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가다가 악셀을 놓으면 회생제동 시스템의 부하를 이용해서 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생제동을 강하게 담력을 걸게 하면 바퀴가 굴러가려고 하는 힘을 최대한 모터를 굴리게 하는 역기 전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모터에 저항을 걸어서 모터에다가 전기를, 회전자 쪽에 전기를 주면 모터가 구동을 해서 힘을 내지만, 반대로 전기를 주지 않고 회전자를 빠르게 돌려서 발전을 일으키는 거를 회생제동이라고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말하면 발전기의 원리랑 똑같은데, 바퀴가 굴러가려는 힘을 기어비를 조절해서 최대한 모터를 빨리, 바퀴는 한 바퀴 굴러가는데 모터를 한 10바퀴를 돌려버리면 부하가 걸리면서 그 부하의 힘으로 차를 서게 하려는, 정지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자, 그거를 회생제동이라 그래요. 자, 회생제동으로 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살살 갈 때는.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차에서 한 명이 타느냐 여러 명이 타느냐, EBD 시스템, 브레이크 제동 어시스트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브레이크 분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제동거리가 달라요. 이거는 중량과 관련된 거고,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가 있죠. 속도. 속도에 관련돼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제동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100km/h나 또는 가속을 위해서 130km 또는 중부고속도로에 110km로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딱 놓잖아요. 만약에 성인 4명이 탔어, 차에. 회생제동으로 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회생제동으로? 110km로 중부고속도로를 가는데 내 차에 4명이 탔어. 자, 가다가 갑자기 앞에 무슨 차가 딱 껴들었어. 악셀을 딱 놔. 회생제동으로 그 차가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는 거의 못 써요. 회생제동의 모터를 강제로 바퀴가 돌려서 걸리는 부하의 힘으로 차를 세우는 건 시내 주행에서 살살 달릴 때 가능한 거고요. 110이나 12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 안에 성인 3, 4명이 타고 있다. 회생제동은 브레이크 제동의 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도움돼야 한 15% 정도 될래나? 이것도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이때는 누가 차를 세우느냐? 브레이크가 차를 세웁니다. 브레이크가. 회생제동 관련해서 멀미가 나고 뭐하고 다 브레이크는 중요하지 않다. 회생제동으로 제동력이 꽤 많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회생제동이 멀미가 나거나 그러는 건 당연한 거다. 받아들여라. 왜요? 테슬라가 처음 전기자동차 나왔을 때 회생제동이 이질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OTA를 통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많이 업데이트하고 주행 환경, 다양한 모든 차들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주행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답습을 통해서 회생제동을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내가 악셀레이터를 완전히 놨을 때는 확 걸리지만 악셀레이터를 살짝 놓고 있으면 회생제동의 담력을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많이 진보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멀미가 나지 않죠. 멀미가 나지 않게끔 많은 걸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자, 내가 기아 자동차 EV6를 리뷰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 자,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거 당장 해달라 그랬습니까? 부족한 걸 인정하고 발전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 상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원래 그렇게 타는 거다. 왜? 차의 주인은 소유주인데 내가 4,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왜 그렇게 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잘 되는 차가 있잖아.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렇게 좋게 만든 차가 있잖아. 근데 왜 이거는 잘 만든 거고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를 가지고 시청자나 소비자들한테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부족하지 않아요. 전기 자동차는 회생 제동으로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은 의미가 없어요. 말이야 방구야.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이거는 부족하고 이거는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거기다 대고 부족하고 잘못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니 테슬라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이 없어서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이 비싼 브레이크를 여기다 달았을까요? 전기차를 누가 더 많이 만들고 누가 더 많이 팔았는데요? 누가 더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좆발랐다고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어? 시청자분들이 자동차 정보를 정말 잘 알고 싶다면 차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제가 늘 리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개발자, 기술자들이 차를 만들어도 그렇게 차를 완성시켜도 그 차의 종합적인 성능 평가는 마지막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으로 귀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차를 만들어도 아무리 대단한 엔지니어가 차를 만들어도 마지막 그 차의 운전자가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너무 그쪽으로만 간 거죠. 자동차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완성도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제조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유튜버들 중에 팩트를 제시한 유튜버가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알루미늄 합금만 봐도 알잖아요.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 감쇄가 안 된다며. 그럼 내가 지금 하체 우리기를 하면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알루미늄 합금이 현가 질량을 위해서만 들어가는 거래. 바퀴가 움직일 때 가볍게 그럼 여기다가 알루미늄 합금을 왜 넣는 거예요? 이 차 전체에다가 알루미늄 합금을 왜 넣는 거예요? 바퀴가 움직이는 현가 질량 때문에만 넣는 거면 여기 바퀴가 움직이는 데가 아닌데? 저런 데다 알루미늄 합금을 왜 넣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진동 감쇄에 관련된 논문, 학술 자료 이런 거 저는 팩트를 다 깠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거 하나 까든가요? 무슨 뭐 알루미늄 합금 원소가 뭐 6,500이 어쩌고 4,500이 어쩌고 그런 건 네이버 뒤지면 다 나와요. 중요한 건 논문과 팩트 자료, 그 다음에 특허 자료 등을 공개하면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정보를 전달해 달라는 거죠. 스마트 스티링 엔진 오일 감소라든가 펠리세이드 시동 꺼짐이라든가 도대체 전문가인 척 하는데 무슨 전문가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구라 전문가인가?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팩트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그 팩트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와 시청자들한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현대가 기아가 이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도대체 EV6가 뭘 잘했다는 겁니까? 예? 뭘 잘했는데요? 왜 소비자가 똑같이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물건을 사는데 더 잘 만들어진 차가 있는데 이게 애국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애국이 한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게 애국이 됐습니까? 애국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 국민 중에 어떤 국민한테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